안녕하세요. 2020년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호러스 G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재중원 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0개월 전과 현재의 모습 사이에는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135년 전이라고 하면 그 당시를 개항의 시대, 문명의 전환기, 근대 등으로 설명합니다.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중국을 질서의 중심으로 삼았던 시대가 저물고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고통과 시련을 겪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절대왕정 시대를 청산하고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모습을 가진 시대를 엽니다. 국민국가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막강한 부를 가진 나라입니다. 큰 도시가 형성되고 기계에 의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빈곤, 기아, 질병,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경제, 그리고 정치가 결합한 제국주의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가 자원 확보와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은 기존의 수교와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 이른바 쇄국 정책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삼아 군국주의 체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884년 2월 엘리트 군인으로 시찰단을 꾸려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앞선 군사 제도와 무기 체제를 살펴봅니다. 그들은 유럽 일정을 마친 후 같은 해 12월 1일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더우드가 12월 16일 이들을 브루클린 해변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은 언더우드가 지난 여름 런던에 갔을 때 만났던 일본인 요코야마의 동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더우드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본론입니다. 먼저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 지원서는 언더우드가 1884년 7월 10일 자필로 쓴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갓 신학생일 때 선교사로 헌신한 언더우드는 한 주간지에 실린 이수정의 글을 읽을 때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은 명성황후의 가장 가까운 친정 조카로 당대의 실세였던 민영익의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집사였습니다. 1882년 고종의 명령을 수행하는 민영익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농학자 스다센을 만나서 그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 미국 성서공회의 성서 번역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수정의 회심 사건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이수정의 활동을 낱낱이 미국 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간지는 미국 기독교 서회에서 발간하는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ly입니다. 1884년 1월 26일자에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일본 교회가 보낼 것이라는 이수정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1883년 10월까지 인도를 자신의 선교지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선교지가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데에는 최소한 2사람의 좋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일이며 고통받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언더우드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앞선 문화와 체제를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알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비중을 두었던,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 즈음에 읽은 이수정의 글은 부름을 기다리는 언더우드에게 실물이자 증거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확신으로 2월부터 5차례 도전한 끝에 조선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속한 화란개혁교회의 해외 선교부를 2차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화란개혁교회는 조선을 선교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선교의 열정과 능력, 그리고 태도 면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청년인 언더우드를 중국 푸젠의 아모이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조선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얼마 지나서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에서 조선의 선교부를 개설하기 위해 선교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즉각 반응해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자격 미달로 2차례나 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소망과 의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7월 28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약 12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형과 누이들이 살고 있는 뉴욕을 떠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늘의 빛을 맞이하는 나라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12월 21일 밤 10시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타자기를 내려 여동생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절반 이상은 여동생이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빠는 일본 관리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행 기차를 타고 있어. 오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관리들과 같이 요코하마로 가는 증기선을 타고 갈 거야. 일본 관리 중에는 지난 여름에 런던에서 만났던 요코야마의 동료가 있어. 식사를 마친 육군경이 낮잠을 즐기고 있단다. 군인 7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고 어떤 군인들이 간간히 노래를 부르고 있단다. 언더우드가 언급한 일본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메이지 정부에서 공식 파견한 그 군사 시찰단입니다. 이들은 약 1년간 유럽 여러 나라의 앞선 군사 제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일행 중에는 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야마 이와오, 노즈미 치츠라, 미우라 고로, 가와카미 소로쿠, 가스라 타로, 이지치 고스케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와카미 소로쿠는 1893년 삼성 장군 시절 육군 참모차장이 되어 비밀리에 조선을 방문합니다. 청나라와의 전쟁 때 병참 보급로로 이용할 경부선 철로와 경복궁을 정탐했습니다. 이듬해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때 언더우드의 부인은 왕비 민씨의 요청을 받고 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고로는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들어와서 명성황후의 시해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당시의 조선 정부는 교육을 통한 문명화를 이루기 위해 은밀하게 언더우드와 함께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대학을 왕비의 지원을 받는 기독교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언더우드의 활동은 직간접으로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아시아의 맹주를 지향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언더우드는 조선의 부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편지에 인용한 시 한 구절, 보여주는 이 없어도 붉게 피는 장미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토마스 그레이의 시 엘러지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에서 인용했습니다. 영국에서 널리 알려진 시의 한 구절을 통해 다소 어수선한 기차 안의 군상들과는 다른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카드놀이에 심취한 일본 군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추스르고 소명을 확인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게 된 자신을 여동생에게 전하고 싶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찰단원과는 달리 현재도 앞으로도 조선의 부름에 다가가는 언더우드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후예라는 사실도 지난 300여 년간에 걸쳐 억압을 벗어나 양심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낸 미국도, 나아가 미국인은 훌륭한 제도와 문화를 지구상에 전파할 사역을 타고난 선민이라는 사상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Roses Born to Blush Unseen은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무엇에 이어진 관용구이어서 목자의 심정, 곧 1천만에 이르는 조선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야 하는 애타는 심정을 은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욕구나 합리적인 반응을 넘어선 하늘이 내려준 마음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고요라는 분은 좋은 사람은 집안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을 화평하게 만든다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힘써 닦고 익혀 쌓은 덕을 한결같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반개 유형원은 덕의 근본이 하늘에 있고 사람의 본성은 거룩한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덕을 쌓는 행위는 타고난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개인의 몸가짐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알고 또 이웃의 평안을 세우는 제 지인, 제 안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국가 사이에 안녕과 평화를 가져오려면
서로의 성품과 이치가 올바르게 됨을 위해 서로 공경하며 하늘이 내린 성품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화충이라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기차 안에서 일본 군사시찰단의 위용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세에 위축되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동전 한 입도 나누었던 그는 누가 보지 않아도 피는 장미꽃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멸시와 차별을 당하는 여자와 어부에게 다가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선택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무능한 전능자를 깊이 새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는 편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는 말아줘 라고 씁니다.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군사시찰단원 중에는 출세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요한 조선의 근대화가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원치 않는 제국주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언더우드와 군사시찰단의 만남을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만남은 조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언더우드가 동양, 특히 조선에 관한 인식과 나아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31일 군사시찰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증기선 시티 오브 뉴욕을 타고 험난한 항해를 거쳐 이듬해 1월 25일 아침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저녁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들고 서울에 입성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